옛날 옛적 조선 한약물 가게 어느 대갓집에서 화려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붉은 꽃비가 흩날리던 봄날이었죠. 신방에는 연꽃처럼 고운 얼굴의 신부 연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원삼을 입은 연하의 가는 손가락은 자꾸만 떨려왔고 까만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연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신랑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연하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이름이 연하라 했느냐? 감히 내 아비가 누구인지는 알기나 하느냐? 연하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신랑의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운 분노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신랑은 봉투 하나를 연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펼쳐보아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역적 신분의 피를 이은 유기된 딸이라는 글자가 적힌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연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안에 역적의 피가 섞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나가거라. 내 존재조차 없던 일로 하겠다. 그날 밤 연하는 혼례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고 연꽃 자수가 놓인 붉은 치마는 진창 속에 젖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연하의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험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당신의 자리는 여기 없습니다 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연하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깊어가는 밤, 짙은 안개 속에서 연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가 지늘게 더 깊이 젖어들었고 비바람은 점점 거세졌어요. 어느덧 연하는 절벽 끝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주변을 밝혔고 연하는 바위 틈새로 난 작은 입구를 발견했어요. 두려움보다는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연하는 그 좁은 입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람 소리가 멈췄습니다. 소리도 닿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은 오래전 신에게 제물을 바치던 장소였습니다. 지붕에는 이끼와 덩굴이 엉켜 자라고 있었고 내부 벽면에는 오래된 문양과 흐릿한 벽화들이 새겨져 있었죠.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발밑에는 오래된 촌농이 있었고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따라 걷던 연하의 눈길이 멈춘 곳에는 어떤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얼굴은 연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벽화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숨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동굴 안쪽에는 누군가가 잠들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연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동굴 속 사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연하는 그 순간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일어난 사람은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연하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비를 피해 들어오셨군요. 길을 잃으셨습니까? 남자는 자신을 떠돌이 화공 윤지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산길을 헤매다 비를 피하려고 이 동굴에 잠시 몸을 숨겼다고 했어요. 윤지연의 옆에는 화구통과 여러 장의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인도 잠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윤지연은 연하의 혼례복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한켠에 있던 이불을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몸이 젖었군요. 이걸 덮고 쉬시지요. 밤이 깊었으니 날이 밝으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윤지연의 다정한 말투에 연하는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경계심 없이 연하에게 다가왔고 이불을 건네며 불끈 잡힌 연하의 붉은 손등을 보았어요. 이 손은 무언가를 담고 있군요. 아주 깊고 아픈 것을요. 연하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윤지연이 어떻게 자신의 아픔을 알아차린 건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화공일 뿐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람의 손에 담긴 이야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하는 어딘가 모르게 윤지연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겨우 대갓집에서 쫓겨난 상처가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연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윤지연은 연하에게 동굴에 같이 머물자고 제안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면 이곳에 머무르시지요. 이 동굴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저인도 당분간 이곳에서 그림을 그릴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연하는 점차 동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윤지연은 마을에 내려가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동굴에서 지냈어요. 윤지연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동굴 벽화를 베끼기도 하고 때로는 바깥 풍경을 그리기도 했어요. 연하는 윤지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이 동굴의 벽화는 참 신비롭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려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벽화들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연은 벽화에 대해 설명하며 연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한 봄볕 같아서 연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동굴에서의 나날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연하는 윤지연이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윤지연은 연하에게 그림의 비밀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함께 동굴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윤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화공이 되셨나요? 윤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거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니까요. 연하는 윤지연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눈빛이 마주칠 때면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과거와 신분에 대한 불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밤 동굴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은 촛불을 밝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잠들지 못하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윤지연의 붓 움직임이 어우러져 왠지 모를 위안을 주었어요. 빗소리가 잦아든 새벽녘 연하는 윤지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화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연하의 손길이 갑자기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림 속에는 분명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원삼을 입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저를 알고 있었죠? 뒤에서 들려온 윤지연의 발소리에 연하는 깜짝 놀라 화첩을 덮었습니다. 윤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진실을 말하기로 한 듯 연하 앞에 앉았어요. 꿈에서 몇 번 보았소. 이 동굴도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연하는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꿈에서 본 그대로라서 놀랐소. 붉은 옷을 입고 비에 젖은 모습까지. 조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르겠소. 연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윤지연은 화첩을 다시 펼쳐 연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오. 이 그림들은 모두 꿈에서 본 장면들이오. 동굴 벽화, 붉은 옷을 입은 여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직 알지 못하오. 연하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본 적 없는 장소와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궁궐처럼 보이는 건물과 그 안의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 그림 어디인가요?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오. 다만 한양의 궁궐 같았소. 꿈에서 본 것을 그대로 그렸을 뿐이오. 동굴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물에 촛불이 비쳐 황금빛 물결이 일었어요. 연하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어요. 그저 양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셨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혼례날 신랑은 제가 역적의 피를 이었다고 했어요. 윤지연은 연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혈통과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소위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윤지연의 따스한 말에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상처와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연하는 윤지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고, 윤지연은 연하가 주변의 풀과 꽃으로 동굴을 꾸미는 모습에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당신을 그려도 될까요? 어느 날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연은 정성껏 연하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붓 끝에는 연하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남으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겠지요? 윤지연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기억된다는 것. 그것은 연하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동굴 속 두 사람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굴 벽화 속 인물들이 때때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점점 벽화 속 이야기와 얽혀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동굴 주변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연하와 윤지연은 동굴 밖으로 나와 단풍이 든 숲길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 단풍잎처럼 붉은색이 당신에게 참 잘 어울리는군요. 윤지연이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 연하의 머리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윤지연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봄날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림처럼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평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니까요. 연하의 말에 윤지연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림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연하의 볼이 석류처럼 붉게 물들었고 윤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동굴로 돌아온 저녁, 윤지연은 촛불을 더 많이 밝혔습니다. 동굴 안은 황금빛 불빛으로 가득 찼고 벽화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연하는 벽화 속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저와 닮았어요. 마치 제가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윤지연은 연하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연하의 귓가에 닿자 온몸에 달콤한 전율이 흘렀어요. 운명이란 때로는 이렇게 그림처럼 미리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소. 윤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연하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연하는 눈을 감았고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람에 안긴 꽃처럼 연하는 윤지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한 줄기 바람처럼 부드럽게 연하의 등을 쓰다듬었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달콤한 느낌이 퍼져나갔어요. 동굴에 울리는 조용한 숨소리와 스산한 바람 사이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윤지연의 가슴은 따스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았고 연하의 피부는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깊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벽화 속 한 인물의 눈동자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연하가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것 봐요. 벽화가 움직였어요. 윤지연도 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인물의 눈동자가 빛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저 촛불 그림자의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촛불 때문일 거요. 걱정 마시오. 윤지연은 연하를 안심시켰지만 두 사람 모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동굴 벽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윤지연의 그림과 벽화 사이에 이상한 연관성이 느껴졌어요. 지연 씨, 당신이 그린 궁궐 그림이랑 이 벽화가 닮았어요. 보세요. 이 건물의 형태가 똑같아요. 윤지연은 연하의 지적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꿈에서 본 궁궐과 벽화 속 건물이 유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연하, 당신은 어릴 적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지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5살 때부터의 기억만 있어요. 그 전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해요. 윤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 꿈에서 본 장면들, 그리고 연하의 정체성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내 자리로 돌아와야 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윤지연은 연하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오? 악몽을 꾸었소?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윤지연은 연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도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그들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연하는 동굴 입구에서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지연이 마을에 다녀온다며 나간 지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연하는 조금 불안했어요.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올 무렵 멀리서 윤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연하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윤지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윤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연하의 손을 잡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연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사실 조이는 원래 양반가 출신 유생이었소.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지연이 평범한 떠돌이 화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조이는 서원에서 글을 배우고 그림을 익혔소. 하지만 왕실에 금기된 화상을 그렸다는 이유로 서원이 폐쇄되고 소인은 쫓겨났소.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림은 왕실에 숨겨진 공주를 묘사한 것이었소. 소문으로만 들었던 비밀스러운 공주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그렸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소. 윤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모습이 연하와 똑같았소. 이 말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실과 관련이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저 양부모님께 길러진 평범한 아이였을 뿐인데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윤지연은 연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연하, 어릴 적 기억을 더 생각해 보시오. 혹시 산속에서 발견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소? 윤지연의 말에 연하는 갑자기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양어머니가 취중에 했던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가 술에 취하셨을 때 산속 사당 근처에서 널 주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하의 말에 윤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조인이 마을에서 들은 소문이 있소. 한양에서 관리들이 이 근방을 수색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찾는 것은 왕실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역적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이제는 또 왕실의 혈통이라니. 저는 누구인 거죠? 연하의 질문에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소.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소. 윤지연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보았던 장면들, 그가 그렸던 공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를 이 동굴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조이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하와 소인의 만남, 이 동굴의 벽화들, 모두 어떤 큰 그림의 일부분인 것 같소. 연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지연과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함께 찾아봐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연하의 결심에 윤지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었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소인이 알고 있는 한 장소로 가봅시다.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윤지연의 제안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연하와 윤지연은 동굴을 나와 산속 깊은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윤지연이 이끄는 곳은 그가 유년 시절 잠시 머물렀던 산사였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사였지만 윤지연은 그곳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산사는 제가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없던 저를 한 노스님이 거두어 주셨지요.
팔뚝만한 나무 뿌리와 울퉁불퉁한 바위를 피해 산길을 오르며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헐떡이며 그의 뒤를 따랐어요. 그 스님은 제게 그림을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왕실의 비밀, 숨겨진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마침내 그들은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진 담장과 기울어진 기와지붕, 곳곳에 자란 이끼와 덩굴들이 오랜 세월 방치된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그 산사군요. 연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스님께서 가끔 비밀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단 뒤쪽 어딘가에 두 사람은 무너진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쪽에는 깨진 불상과 쓰러진 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윤지연은 불단 뒤편으로 가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비밀 공간이 있었소. 스님께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한참을 찾던 윤지연은 마침내 불단 뒤 벽에서 작은 문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당기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군요. 윤지연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비단천에 쌓인 오래된 문서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천지연왕 사해용왕. 윤지연이 문서의 첫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30년 전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비밀리에 태어난 아이, 왕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제에게 맡겨졌다. 이름은 연화, 왼손 손등에 작고 붉은 점이 있는 자. 연화는 자신의 왼손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작고 붉은 점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 점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니. 연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당신 정말 공주였군요. 윤지연의 눈에는 놀라움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연하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어릴 적 밤마다 들리던 낮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 내 진정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단다. 연하는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왜 쫓겨났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신랑은 제가 역적의 피를 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서.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역적의 딸로 몰아없애려 했던 것이지요. 더 자세히 문서를 살펴보니 연하가 태어난 배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실이 아닌 왕의 총애를 받던 궁녀의 딸이었어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외부로 보내졌지만 여전히 왕의 혈통을 이은 공주였습니다. 당신의 눈은 내가 예전에 그렸던 왕실, 초상화 속 인물과 너무 닮아 있었소. 처음 본 순간 내붓이 떨렸지요. 윤지연이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하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난 누군지도 모른 채 아무데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연하의 말에 윤지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만의 세상이 되지 않겠소? 그 순간 산사의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미소 지었어요. 과거는 밝혀졌고 이제 미래를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산사에서의 발견 이후 연하와 윤지연은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연하의 정체가 밝혀지고 난 뒤 단 며칠 만에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 동굴 근처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상한 복장의 관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젊은 여인을 찾고 있다고 해요. 윤지연이 마을에서 돌아와 연하에게 알렸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저를 찾은 걸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 없소.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지연은 연하와 함께 멀리 떠나자고 제안했어요. 변방의 조용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쪽 해안가에 작은 마을이 있소. 그곳에서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요.
윤지연의 말에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윤지연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공주라면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연하의 질문에 윤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소. 왕실이 당신을 버렸는데 당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백성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내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란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결심한 듯 윤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윤지연의 얼굴에 실망과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떠나지 마시오. 연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백성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마다할 수 없어요. 연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겠소. 당신 곁에서 보호하겠소. 윤지연의 제안에 연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이미 한 번 왕실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그곳에 간다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 연하는 윤지연의 볼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 동굴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었어요. 윤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연하를 꽉 안았어요. 운명이란 참 잔인하오. 우리를 만나게 했다가 또 이렇게 갈라놓다니. 연하도 눈물을 흘리며 윤지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포옹은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지연은 그녀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어요. 이건 당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오. 나를 기억해 주시오. 연하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당신을 생각할게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윤지연은 대답 대신 연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연하. 윤지연은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동굴 입구에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연하가 사라지고 윤지연은 텅 빈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연하의 향기만이 남아 있었어요. 윤지연은 벽화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연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조용한 초당에 윤지연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단 한 장의 그림만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매일 밤 그는 연하의 얼굴을 종이 위에 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윤지연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그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웃들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윤지연은 홀로 보냈어요. 그럼에도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연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말이죠. 오늘도 연꽃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윤지연이 매일 아침 연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계절에 관계없이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연꽃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윤지연은 궁궐 근처를 지나가다 행차하는 연하를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시종들이 있었어요. 연하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엄숙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그 위험 뒤에 숨겨진 슬픔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연하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윤지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연하의 행렬은 지나갔고 윤지연은 다시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녀의 현명함과 자비로움이 왕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윤지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윤지연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윤지연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연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들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어느 새벽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연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붓 자국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연하의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윤지연은 붓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시종이 초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지연이 영원한 잠에 든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연꽃 한 송이와 함께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비녀였어요. 공주의 것으로 보이는. 시종은 이 사실을 궁궐로 알렸고 그날 밤 한 여인이 몰래 초당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윤지연의 마지막 그림을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여인은 윤지연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윤지연의 장례식에는 평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궁녀로 보이는 몇몇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유품 중에는 수많은 연하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 그림들은 모두 한양의 어느 사당에 모셔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하의 생일에는 누군가 그 사당을 찾아와 연꽃 한 송이를 바친다고 해요. 신분과 운명은 때로 사람을 가두지만 마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다고 합니다. 연하와 윤지연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는 그들 삶의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가슴 아픈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것이 바로 연꽃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고 고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연꽃처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